안녕하세요. 액션가면입니다. 네, 오늘은 디스페리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인데요. 디스페리티란 단어는 CG, 특히나 스테레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용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시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CG에서도 카메라 트래커라든가 옵티컬 플로어 같이 이렇게 픽셀을 분석해가지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역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그런 식의 용어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시차라는 용어 자체도. 근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그 모션 벡터 같은 거로 표현하지 않고 디스페리티라고 표현을 하는 용어는요. 사실 스테레오에서부터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어는 디스페리티인데 그리고 이게 시차라고 하는데 사실 시차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 딱 어느 게 시차인지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 디스페리티라는 발음 자체도 되게 좀 어렵고 아, 발음하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오큘라라는 3D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부터 3D라는 게 여기서 3D는 스테레오스코픽 3D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D 플러그인을 처음에 사용할 때 디스플레이라는 용어들이 막 나올 때 이게 뭔지 어떤 건지 많이 좀 이렇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카라 노드에도 보면은 카라 디스플레이트 제너레이터라는 노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카라의 디스플레이트 제너레이터라는 노드는 역시나 스테레오스코픽 VR 영상에서 사용이 되는 플러그인인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오큘라라는 노드의 디스플레이트 제너레이터 노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스테레오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디스플레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어떠한 스테레오스코피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 정도 알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해를 하시면은 추후에 버추얼 리얼리티 영상에서 디스플레이트를 재생성을 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카라 같은 경우는요. 디스플레이트 제너레이터 노드가 이렇게 굉장히 하단에 있어요. 에스티맵 그리고 제너레이터 맵 정도 이렇게 하단에 있는데 오큘라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트 제너레이터 노드가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즉 스테레오 작업에서는 디스플레이트라는 채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크는 중요한 노드들이 이렇게 상단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어떠한 스테레오 작업을 할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통해서 제가 일단 작업을 할 건데 스테레오 작업이기 때문에 자, 먼저 노드 그래프에서 S 누르면 프로젝트 세팅이 오죠. 뷰, 셋업 뷰 포 스테레오 유저 컬러 UI는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레오 이미지가 하나 있으면 가장 먼저 스테레오 이미지에서 저희가 하는 작업이 뭐가 있냐면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가 있으면은 컬러를 보정하는 작업이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 보면 색이 틀리죠? 자, 근데 컬러를 매칭하는 노드를 보시면요. 자, 컬러 매처라는 노드가 여기 있습니다. 컬러 매처. 그래서 컬러 매처 노드를 연결을 하면은 에러 창이 뜰 거예요. 자, 컬러 매처 노드를 연결을 해볼게요. 오큘라 컬러 매쳐. 자, 그러면은, 자, 매치 모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레프트 투 라이트라는 게 있고, 모드는 로컬 매칭, 마스크가 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모드는 베이직하고 로컬 매칭이 있는데, 베이직보다 로컬 매칭이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치, 레프트 투 라이트. 즉, 무슨 얘기냐면은, 레프트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뭐 기준으로? 라이트 기준으로. 그래서 레프트에 가면 비로소 연산이 시작이 될 건데 에러가 뜰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레프트. 그럼 에러가 뜹니다. 누크의 에러 창은 항상 상단에 그 에러의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오클루전이라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뜬다고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인풋 소스의 미싱 오클루전이라고 떠요. 근데 사실은 오클루전도 채워주잖아요. 그럼 오클루전을 어떻게 만드냐? 오클루전 디텍터라는 노드를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오클루전 디텍터. 그래서 오클루전을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바로 뜹니다. 미싱 디스페리티라고 떠요. 그래서 디스페리티를 만들어 줘 볼게요. 상단에 자 오클라 디스페리티 제너레이터. 그러면 비로소 오클라 컬러 매처럼 노드가 연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디스페리티를 계산하고 오클루전을 계산해야지만 컬러 매치란 노드가 동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게 아니라 컬러 매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이해하시면은 얘네들을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디스페리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디스페리티 제너레이터부터 한번 볼까요? 자, 하단에 계속 밑으로 연산이 되고 있는데 컬러 매칭이 된 것을 일단 먼저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세미 오토매틱으로 지금 컬러 매칭을 한 건데요.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비포만 한번 볼까요?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자, 2번 노드 이렇게 넣고, 자,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1번,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비포고요. 2번,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자, 이렇게 보시면은 컬러가 굉장히 매칭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자, 먼저 레프트 라이트의 컬러 매칭이 되려면은 어떠한 조건이 성립돼야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클루전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자, 여기 오클루전이라는 채널이 있고요. 디스페리티 L, 디스페리티 R이 모여서 디스페리티라는 채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은 누크에서 레이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스크 오클루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크 오클루전은 말 그대로 레프트하고 라이트 안에서 생성되는 오클루전 채널을 얘기하고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오클루전 디텍터가 인식을 하게 되는 채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클루전이 얼마만큼 인식되는지는 자, 알파 채널 여기 알파 레이어에 여기 넣어서 확인해 보면요. 마스크 오클루전 그리고 매트 오버레이 M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오클루전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즉 레프트하고 라이트의 오클루전 영역들을 계산하는 건데 이 오클루전 영역을 계산을 통해서 컬러 매칭의 오클루전 쪽의 색을 정확하게 그 오브젝트들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맞출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이게 전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바로 뭐냐면 디스페리티 제너레이터예요. 디스페리티 제너레이터. 자, 그러면 디스페리티 제너레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볼까요? 자, 디스페리티라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디스페리티라는 레이어는 디스페리티 L 레이어와 디스페리티 R 레이어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RGBA라는 레이어는요, RGB 레이어와 알파란 레이어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어더 레이어 중에서 모션이란 레이어는 포워드 UV 레이어와 백워드 UV 레이어가 모여서 모션 UV라는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누크의 채널과 레이어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자세한 사항은 누크 101 강의나 또는 201 강의의 채널 레이어 편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페리티가 있고요. RGB 알파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RGB 알파는 각각 디스플레이트 L, X, Y, 디스플레이트 R, X, Y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뜻하는 X는 X축을 뜻하고요. Y는 Y축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RGBA 레이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스크린이 있고요. 그린 스크린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정방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포지티브, 즉 화면에서 들어가 보이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하고 들어가 보이는 관계는 스테레오스코픽 개론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그때 그 편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레프트, 라이트가 지금 자, 정방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포지티브 관계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지티브 관계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몇 픽셀만큼의 포지티브를 이루고 그 몇 픽셀만큼의 포지티브냐에 따라서 실제 뎁스가 얼마만큼 깊게 보이는지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프트에서부터 라이트로 자, 제가 뎁스 공간을 그릴 거예요. 라이트. 자, 그리면은 가로축으로 대략 자, 37 픽셀. 그리고 세로축으로는 거의 뭐 이렇게 약간 0픽셀 정도인데 1픽셀 가까이게 나오는 0픽셀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7픽셀인데 이때 이 해당 픽셀이 얼마만큼의 뎁스를 갖는지가 나타나는 게 바로 디스페리티입니다. 디스페리티. 그래서 디스페리티에 가면은 해당의 값이 바로 35픽셀 정도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34픽셀, 즉 앞에 두 개가 L 그리고 R의 수치입니다. 수치, 즉
자, 레프트 기준에서 라이트로 가면은 그렇게 35픽셀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그래서 디스플레이 채널에서 마이너스 35, 34라고 나타나면 여기가 바로 포지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그래프를 잘 볼게요. 이 디스플레이트는 이렇게 그래프를 줄여주시면요. 감마를 줄여주시면은 그리고 자 멀티플라이를 이렇게 줄여주고 자, 이렇게 줄여주면 뎁스라는 뎁스 레이어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 원리는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요.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 카메라에 두 카메라가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고 약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고 그 간격에 의해서 시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 두 카메라의 간격의 시차는 그 곧바로 바로 디스페리티라는 걸 시차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뎁스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뎁스에 의해서 그 시차가 나타나게 되고요. 역으로 이것들을 통해서 뎁스맵과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원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아이폰 7 플러스 라는 카메라에 보면은 카메라가 가로축으로 두 개가 있잖아요. 그 가로축 두 개의 카메라는 동시에 오브젝트를 촬영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시차에 의해서 두 개의 카메라의 간격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시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 시차를 통해서 인물 모드라는 가상의 분열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은 그 시차가 그러니까 카메라 간격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시차가 나타나는데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레이어를 몇 단계 구분한 다음에 거기에 분열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엣지를 보시면요. 엣지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엣지가 디테일 있게 살아나지 못합니다. 즉 그와 비슷한 것을 어디에서도 할 수 있냐면 누크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누크에서 사실은 더 그 기능이 먼저 있었어요. 즉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뎁스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역으로 뎁스를 만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뎁스 분류를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 기능은 뭐 굳이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기능이니까 그리고 그 기능은 다 자연스럽게 디스페리티 투 뎁스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5 정도였고 그렇다면 여기는 볼까요? 만약에 여기라면 어떨까요? 레프트 제가 레프트 쪽에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라이트 자, 여기는 뎁스가 요 정도 뎁스가 나죠. 자, 그래서 대략 보면은 13픽셀 정도 돼요. 그럼 여기에 디스페리티는 당연히 12 13, 12.9니까 13픽셀 정도 나오죠? 여기도 아직까지는 포지티브입니다. 포지티브. 그래도 포지티브인지 확인해 볼까요? 레프트, 라이트, 포지티브죠? 자, 그럼 제일 앞쪽에 볼까? 레프트, 라이트. 자, 그러면은 여기 제일 앞에 볼까요? 자, 제일 앞쪽에 여기 나무 정도 볼게요.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 아, 여기는 거의 레프트, 라이트. 그래도 레프트, 여기가 포지티브긴 한데 얘는 버티컬이 좀 많이 틀려서 버티컬 맞추는 것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한 1픽셀 정도 나겠죠? 마이너스 1.7픽셀. 자,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가 지금 거의 스크린에 가깝고 여기 앞에 검은색 영역 쪽은 거의 스크린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2 정도, 0.2 정도.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보시면은 거의 지금 움직이지 않는 픽셀 차이가 거의 없는 스크린 위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두 카메라의 인터랙션 간격에 의해서 시차가 서로 다른 지점을 찍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클루전과 시차가 생기는데 그 시차의 정보를 채널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디스페리티입니다. 디스페리티는 두 카메라에 의해서 생기는 시차이고 곧 뎁스와 직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뎁스가 직결된다고. 자, 그게 바로 디스페리티인데 그 디스페리티 통해서 저희는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은 컬러 매치를 할 수 있었고요. 컬러 매치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디스페리티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버티컬 얼라이너를 할 수 있습니다. 버티컬 얼라이너. 자, 그런 다음에 자, 확인해 볼게요. 자, 보스뷰. 자, 보스뷰라는 건 양쪽의 레프트 라이트 이미지가 동시에 약간 움직여서 제가 2번 이렇게 볼게요. 자, 2번 버티컬 얼라이너. 자, 그러면 노 얼라이시스 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자, 분석을 하라고 하는 그 키가 없다는 건데 버티컬 얼라이너는
두 가지로 동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기본적으로 업스트림에 오큘라 솔버라는 노드가 없다는 뜻인데요. 디스페리티를 통해도 동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솔버 노드를 통해도 동작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디스페리티 시간이니까 디스페리티에도 동작하라고 로컬 얼라이먼트라는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작하세요. 자, 로컬,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래도 버티컬 얼라이너가 있어야 되나? 제가 로컬만 있으면 사실 디스플레이트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건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되나 봐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제가 오큘라 솔버라는 노드를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오큘라 솔버 노드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어느 프레임에서 매칭을 할 건지 묻게 되는 겁니다. 자, 키 프레임, 자, 하나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은 빨간색하고 녹색이 보이는데 빨간색이 레프트, 녹색이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요, 레프트의 여기는요, 레프트에서 여기 지점이 똑같은 지점에 이렇게 포인트가 생기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이렇게 삼각형 두 개를 그릴 수 있죠. 얘는 대각선을 일반적으로 만들어줘요. 버티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X축은 X축의 디스페리티를 나타내고요. Y축은 Y축의 디스페리티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요렇게 디스페리티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디스페리티가 나타나게 되고, 그 차이가 거의 없는, X축으로 거의 없는 여기 지점, Y축으로 많이 생기긴 하는데, 거의 없는 이 지점은 바로 거의 뎁스에 가까워지는 지점이고, 정방향으로 있는 곳이 포지티브고, 만약에 네거티브가 있다면은, 녹색하고 빨간색이 반대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여기 스크린이 여기 지점이고요. 전체적으로 포지티브라고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런 다음에 오큘라 버티컬 온라인을 보시면요. 자, 에너그래프로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요렇게 버티컬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특히나 앞쪽에 보면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요렇게 차이가 나고 요렇게 위치가 틀려요. 그러면은 버티컬 온라인을 보면은 요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그리고 자, 여기서 자, 로컬 매칭으로 자, 로컬 매칭을 사용하지 않은 거 로컬 매칭을 쓰면은 자, 정확하게 디스페리티에 의해서 맞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X축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로컬 매칭을 사용하지 않은 거와 사용한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거. 자, 미세하게 이미지가 우그러지면서 정확하게 매칭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로컬 매칭을 사용하면은 디스플레이트를 활용하면은 그 X축의 정보들을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왜곡을 시키면서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능이 바로 디스페리티인데요. 저희가 디스페리티를 통해서 버티컬 얼라인이나 컬러 매칭을 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죠. 자,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레프트 이미지가 있고 라이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있는데 레프트에는 창문이 없고 라이트에는 창문이 있는 이미지예요. 창문이 있는 이미지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입체 영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면요. 여기 부분이 벌벌벌벌벌벌 하면서 플리커처럼 막 떨리면서 잘 선명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이미지가 달라서 그래요. 저희가 그린 스크린 같은 곳에서 촬영을 했을 때 레프트 라이트 키가 미세하게 다르게 빠져 있으면 그쪽에 있는 엣지 부분이 흔들리면서 잘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디스페리티가 나타나게 되면요. 일단 디스페리티 레이어 자체는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요. 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티 X 레프트 채널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마이너스는 포지티브, 플러스는 네거티브입니다. 여기가 네거티브. 그래서 플러스 네거티브니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즉, 그리고 라이트에서는 이쪽이 뭐예요? 라이트니까 이쪽이 라이트 기준에서는 여기가 포지티브가 되고 여기가 네거티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RGB 알파 이미지하고 에너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네거티브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반대로 움직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네거티브예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가 있으면은 라이트에는 창문이 있죠. 자, 그러면은 오큘라 뉴뷰라는 노드를 통해서 자, 레프트 이미지를 만듭니다. 무엇을 레프트 이미지를 만들어요? from right를 통해서. 그리고 이 해당 new 뷰란 노드는 디스플레이 제너레이터라는 노드를 먼저 있어야 되는 노드인데 해당 이미지에는 디스플레이 채널을 미리 넣어놔서 그 노드가 지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제너레이터라는 노드가 있고요. 이 상태를 통해서 레프트 라이트에서부터 레프트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레프트 이미지를 만들면요. 새로운 레프트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오클루전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오클루전 디텍터. 그래서 오클루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면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 이미지는 디스페리티를 통해서 라이트 이미지가 레프트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레프트하고 이게 실제 레프트예요. 얘는 만들어진 레프트입니다. 이미지가 약간 틀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만들어진 이미지에도 이렇게 엣지 부분은 물론 디스플레이트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지죠. 그래서 오차가 어쨌거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레프트 이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원래 만들어진 레프트 이미지에 원뷰 레프트 합성을 해줍니다. 어디만? 여기만 합성을 해줘요. 자, 그래서 키믹스 자, A 오버 B 그래서 노터블러 합성을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성할 거야? 그럼 여기에서 로토를 그려주게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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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클릭해서 자, 그려줄 수 있겠죠? 여기는 뭐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믹스 된 거 보면은 비포 애프터. 자, 그려졌죠? 그리고 불러주겠습니다. 불러 10픽셀. 자, 불러주게 되고요. 비포 애프터. 자, 그리고 간단하게 그레이드 해서 자, 감마 멀티플라이 자, 해서 자, 옆쪽하고 색깔을 자, 이렇게 컬러를 합성된 것에 컬러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밝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창문이 이렇게 합성이 되는데 이 해당 창문은요 그냥 합성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면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뉴브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뎁스를 가지고 합성이 된 겁니다. 레프트 라이트. 자, 무슨 얘기냐면은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레프트 이미지는요 라이트 이미지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냐면 레프트의 뎁스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뉴뷰가 디스페리티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조인뷰 새롭게 생성이 되어진 것을 저희가 레프트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냐면 레프트 라이트 똑같이 움직이죠. 레프트 라이트. 자, 이렇게 똑같이 움직여줘서 저희가 이렇게 합성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해당 합성 작업이 바로 언제 쓰이는 것과 비슷하게 되냐면 카라 VR의 디스페리티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저희가 새로운 합성을 할 때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버추얼 리얼티 랜농 이미지 같은 경우는 디스페리티가 랜농의 디스토션에 맞게 생성이 돼야 되니까 뭐가 필요한 거냐면요. 그때 디스페리티 제너레이터가 새롭게 필요한 거겠죠? 그렇게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디스페리티에 대해서 설명드릴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레프트 이미지가 있고 라이트 이미지가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이미지는 선명한데 라이트 이미지는 선명하지 않죠? 이런 경우도 디스플레이트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트가 있으면 아까 전하고 똑같이 원래는 오큘라에 보면은 포커스 매처라는 노드가 있는데 굳이 그거 쓰지 말고 이번에 디스플레이트 제너레이터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똑같이. 자, 그러면은 라이트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오큘라 뉴
뷰를 통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레프트 이미지를 가지고 라이트를 만들어요. 왜냐면 레프트가 선명하니까 라이트를 만들어요. 뭘 가지고? 레프트를 가지고. 미싱 오클루전, 오클루전 디텍터. 자, 그럼 오클루전 때문에 뉴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해당 노드는요. 자, 해당 노드는 자, 라이트를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하고 똑같이 라이트를 합성해 줍니다. 원뷰, 라이트. 자, 그리고 레프트는 여기 위치에 있고 라이트는 여기 위치에 있어요. 당연히 새롭게 만들어진 레프트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라이트는 선명하겠죠? 그래서 합성을 해줍니다. 자, 키믹스 A, B 그리고 자, 노토블러 합성을 해주고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성할 거야? 저는 자, 엣지 부분이 여기가 선명하지 않아서 여기를 합성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자, 비포 애프터 보시면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요. 얻을 수 있고 자, 이런 노드를 통해서 포커스 매처한 노드까지 나온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합성을 해줍니다. 다시 원본하고 조인 뷰 라이트 레프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라이트 레프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원본의 레프트, 라이트 보세요.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선명하지 않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작업한 곳에 레프트, 라이트 보시면요. 시차를 가지고 있고 선명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차를 확인하는 게 바로 디스페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페리티라는 유틸리티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합성 작업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렌즈 블러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건 흐리게 보이고 카메라에 초점이 맞은 것은 선명하게 보이고 그런 효과를 렌즈 블러라 그러는데 그 렌즈 블러라는 효과를 CG에서 주려면은 뎁스라는 채널이 먼저 있어서 뎁스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멀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뎁스 정보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서는 3D에서는 디스페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버추얼 리얼리티의 왜곡이라든가 환경에 맞게 생성이 된 것이 바로 카라 디스페리티 제너레이터란 노드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스페리티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